안녕하세요. 날고기는 부동산TV의 신PD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양평군 강상면에 경매 물건을 답사하러 왔습니다. 촬영 일자는 8월 8일이고요. 중간에 여름휴가가 있어서 영상 작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름다운 전원마을입니다. 양평군 강상면 송악리에 해당하는데요.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우측으로는 다른 주택들이 보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살펴볼 물건지입니다. 완만한 경사지로 되어 있고요. 남쪽으로는 하얀색 펜스로 이렇게 경계선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북쪽 측면에는 임야가 있습니다. 야트막한 임야가 있고 묘가 좀 보이죠. 아마도 고선 임야와 토사 부분이 아마 북쪽 경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경사면이 오늘 토지의 북쪽 방향입니다. 뒷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언덕인가요?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남하향 지세가 되니까 토지의 향은 상당히 좋은 편이죠. 남쪽 방향은 상당히 평활합니다.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뭐 더 이상이 없겠죠. 토지 전반적인 모습은 살펴드렸고요. 이제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지지 옥션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주법원에서 진행되고요. 2022 타경 4415번에 2번 물건이에요. 예. 요거 1번도 있습니다. 1번도 있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요게 1번 물건이에요. 소재지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송악리 7422-2번지. 지금 요렇게 요 삼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739-1번지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요게 물건 번호 2번이고요. 1번 물건도 있는데요. 요거는 요 옆에 붙어 있는 요게 대지가 되어 있는데요. 2번 물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덧붙여서 1번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경매가 개시된 거죠. 경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강제경매라는 거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서 권한을 확보한 다음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강제경매고요. 임의경매는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이죠. 저당권과 전세권 등 이 물건 자체에 대한 그 물권을 갖고 있는 권리자가 임의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권한이 획득됐을 때 소송을 통하지 않고, 상식이니까 초보분들께 잠시 설명드린 거고요. 채권자, 소유자 이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목이 전입니다. 밭이란 뜻이죠. 감정가는 최초에 11억 4,590만원.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을 보면 겨울인 걸 알 수 있죠. 한 번 떨어졌습니다. 70%라는 거는 이 감정가에서 한번 유찰이 돼서 30%가 빠진 거죠. 그래서 8억 정도 지금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 최저 입찰 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금 8천만원 정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밭이기 때문에 농지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법원에 다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면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4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농지 자격증 없으면 보증금 날립니다. 토지 면적이 꽤 크죠. 1853평이나 됩니다. 이렇게 절벽 같은 번면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땅이긴 한데 땅 모양 자체는 조금 아주 예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주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 땅 평수가 이렇고요. 건물은 당연히 없고요. 토지니까. 매각기일이 8월 23일 수요일로 되어 있죠. 아침 10시까지 가시면 돼요. 여주에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베테랑 아니시면 좀 일찍 가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수표로 만들어서 보증금을 준비하시고 좀 일찍 가셔서 주변 상황도 좀 익히시고 그러시는 게 훨씬 나아요.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지면 10월 11일에 또 30% 떨어져서 5억 6,050만원 정도 한번 하겠죠. 이번에 유찰된다면 그렇다는 뜻이고요. 토지이음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재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목은 전이죠.
가치입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93,000원. 요게 제곱미터당이에요. 평당이 아니고 3배가 좀 더 들어가겠죠. 평당가로 따지면 27만원, 약 3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평당가로 따지면은 공시지가가 3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뭘 또 체크해야 되냐면은 현재 전이잖아요. 여기 지금 전인데 이거를 이제 대지로 형질 변경, 용도 변경을 하시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걸 내셔야 되는데 평방미터당 5만원이 최대치입니다. 평당으로 따지면은 16만원 정도 되겠죠. 그 이상이 되면 뭐 아무리 더 많아져도 더 이상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 토지를 구매하시면 농지 전용 부담금이 대지로 바꿀 때마다 평당 16만원씩을 추가로 지불하셔야 된다는 뜻이니까 토지 비용에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농지 전용 부담금은 그런 거고요. 이게 규제 내용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네, 가장 중요한 법률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토지 이용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기본적으로는 건폐율이 20%, 그 다음에 용적률을 80% 기본으로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법령에 있는 것들, 제약사항들을 보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 그 다음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 설립 승인지역, 요 정도까지는 지방의 토지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태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거는 뭐 요즘은 거의 대부분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역으로 굉장히 좋은 토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어떤 제가 인터뷰를 봤었는데요, 닭을 초지에다가 이렇게 풀어놓고 방목하는 그런 분이신데, 기농하신 분인데 사업이 굉장히 잘 돼요. 사업이 다 굉장히 잘 돼서 뭐 계란도 되게 좋게 팔고 뭐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땅을 사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전부 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짐승을 키울 수 있는 토지를 사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뭐 우리 집 근처에 가축 키운다 그러면 다들 질색을 하죠. 무조건 뭐 다 머리에 띠두르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가능한 토지는 역발상적으로 굉장히 또 가치 있는 땅이 된다. 축사 그러면 다들 식겁하잖아요. 근데 축사를 실제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축사는 굉장히 비싸게 거래된다. 그런 또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제가 그쪽 전공은 아니라서 다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규제를 강하게 하면 또 그 반대급부가 항상 있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이건 거의 다 있습니다. 없는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근처에다가 뭐 폐수 묻고 이거 안 되겠죠. 뭐 폐수 나오고 이거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 역시 어디나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연보전 권역도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실상 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장 설립 승인지역, 뭐 이거는 들어가 있으면 뭐 나쁜 건 아니죠. 거기다 건물을 뭐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거는 좋은 거고요. 요게 또 지역마다 조금 특색이 있는 거죠. 하수처리구역, 강하 하수처리구역이라고 돼 있죠. 강하 공공 하수처리구역. 왠지 이 글만 읽어보면 내 집 옆에 하수처리장 있어갖고 냄새 날 것 같잖아요. 좀 반대입니다. 이게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하수 그 처리 시설이 제한적이죠. 이게 자꾸 이제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이 권역 안에 들어있으면은 기존의 제한 정도에서 그대로 뭐 건물을 짓는다던가 집을 짓는다던가 하는데 괜찮다는 뜻이고요. 이 권역 밖에 나가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처리 시설들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의 제약을 더 강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최근에 좀 말이 많이 나왔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굉장히 발음 어렵죠. 거기도 심지어 1권역이래요. 굉장히 무시무시한데 이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 들죠. 이게 좀 상수도 보호구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양평, 가평, 남양주는 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이 개발 못한다고 뭐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이거 안 되면 팔당호 주변, 대청댐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집도 못 짓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어찌됐건 없는 게 좋은데 이거는 어느 조그만 단위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양평군 전체가 걸려 있으니까 뭐 이거는 약간 논외예요.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지금은 카카오맵을 보고 있고요. 위성사진입니다. 저희 물건지가 여기 있죠. 네. 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에 아래쪽으로가 충주 방면이고요. 이쪽이 화도 방면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양평역이 여기 있고요.
좀 가까이서 살펴보면 우리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전원주택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차를 이렇게 와서 이쯤으로 왔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카카오맵 찍은 연도가 아마 2021년도였나 봐요. 2021년도에는 여기는 아직 집이 없죠. 토목공사는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아직 집은 아직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잠시 후에 비교해 드리겠지만 이 숲이 이렇게 또 단지가 형성이 현재는 돼 있습니다. 제 드론 사진으로 잠시 보여드릴 거예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남양평 IC입니다. 남양평 IC예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까우면 이쪽으로 소음과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라오겠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아까 그 경사지 북쪽으로 있는 거 기억나시죠? 얕은 산이 있어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커버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완충지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우리 필지가 아닌 임야가 이렇게 고속도로와 사이에 벽을 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행이죠. 이게 없었으면 이 지역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예, 고속도로 거리가 가까우면 굉장히 소음이 심하다 그래요. 먼지도 심하고. 저는 바로 옆에는 안 살아봐서 잘은 모르지만 전에 어떤 분들한테, 양평군 어떤 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시는 분들한테. 자, 요 사진을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찍은 항공 사진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진입로로 들어왔었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집들이 이미 올라와 있죠. 아까 카카오맵에는 없었어요. 그죠? 이미 집이 올라왔고요. 이건 제가 8월 8일 날 찍은 거니까요. 우리 땅 여기 이렇게 있죠. 요 모양이에요. 요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요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물건 번호 1번으로 나오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는 여기가 숲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여기 지금 벌써 이렇게 토목공사가 다 돼서 주택단지들이 다 형성되고 이미 집도 세 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네, 굉장히 활발하게 주택단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뭐 도로도 원래 도로가 있긴 했었는데 포장도 더 깔끔하게 새로 아스콘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생겨 있는 모습이죠. 요거는 현재 도로로 공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잠시 다시 카카오 맵을 보시면 이게 21년도 위성사진인데 여기가 멀쩡한 그냥 밭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연결을 해서 요런 형태로 지금 도로가 모양을 낸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 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진입로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모양새죠. 아마도 이렇게 됐는데 덮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좀 더 연구해야 돼요. 요게 이렇게 도로입니다. 지적도상에. 네, 이게 도로고, 요 도로가 있는데요. 요 도로는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진입로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토지가 경매에 나온 거죠. 자세한 어떤 사연까지는 알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탐문도 많이 해봐야 되고요.